개항을에 대해서는 개항을은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의 약간 대결 구도가 약간 좀 이미 이렇게 프레임이 좀 짜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개항을은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거 아니겠느냐 싶은데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선거는 승부, 이상이 무슨 소용? 이재명, 병립형 비례제 선택하나?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이 지금 현재 지역구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례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요즘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오려면 사실 이 비례제 자체가 병립형으로 가야지 준연동형, 현재 있는 준연동형은 안 되는 건데 병립형 비례제를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요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론 뭐 긴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다른 방향의 얘기도 가능하긴 한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재명 대표 어제 유튜브를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한 얘기, 지지자가 이기는 선거에서 꼭 이겨주세요. 이기는 민주당이 돼주세요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선거는 승부입니다. 이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본다고 한다면 신현영 의원님, 이게 사실 지금 병립형, 준연동형 얘기,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지? 사실 시간이 없어요. 네.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 국민의힘은 병립형 가자라고 정했고요. 민주당이 지금 선택을 하면 되는데 준연동형이다라고 얘기했다 지금 병립형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마음을 정한 겁니까? 병립형으로? 아직은 확정하진 못했죠. 계속 네. 고민 중에 있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뭐 우선 이재명 대표가 비례 출마의 가능성 그거를 가지고서는 고민하지는 절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총선에서 역풍받고 네. 민주당은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그런 정치적 행보를 뭔가 계산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22대 총선의 결과가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대선을 지고 나서 상당히 처참하면서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네. 그 목표를 가지고서는 조금 더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격렬한 토론이 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비례 출마 때문에 병립형을 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원욱 의원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혹시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갈까 봐 견제하기 위해서 하신 얘기입니까?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하게 생기면 굉장히 박빙 성격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그 2년 전 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을 때 진짜 정치신인 아무도 이름도 모르는 지금 국민들이 그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지 이름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 후보하고 붙었을 때도 박빙 선거로 치러지면서 간이 되게 발이 묶여버렸는데 그래서 개항을 또 도망갈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민주당도 병립형으로 가고 이재명 대표 출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실제로 도망갈 수 있다. 네, 이원욱 의원의 전망은 병립형으로 가고 병립형으로 바뀌게 되면 이재명 대표 비례로 도망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윤두현 의원님. 예.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도망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이원욱 의원님 쓰셨거든요. 근데 그럼 아까 저희가 개항을 구도가 이재명, 원희룡 이렇게 약간 좀 짜이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원희룡 장관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아까 도망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좀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을 그런 위치인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얘기를 들어보면. 자, 첫 번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스타일을 보면
리스크 어보이드, 리스크를 회피하는 형이지 리스크를 테이킹, 리스크에 무릅쓰고 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잘 아니다. 자,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라는 여권의 거물이 와서 힘겹게 승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거기서 얻는 게 무엇이냐? 아이, 힘들게 할 필요 없다. 아까 제 이야기했잖아요. 멋있게 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죠. 정치, 선거는 멋있게 이기는 것이지 네. 나쁘게 해서 이기는 것, 더럽게 이기는 것, 멋있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특이하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명락대전에 무슨 그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락소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전. 예, 작은 다툼이죠. 그러니까 명락대전은 뭐냐? 대권을 두고 네. 그 두 사람이 세 하는 거고 그렇지 않지만 당의 잘못된 것 서로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일사불란을 좋아하고 한 분은 또 다양성을 선호하고 네. 예, 또 포용을 그 이낙연 전 총리는 포용지향적이고 한쪽에서는 또 친명 강화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시각의 차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을 빚는 것 저는 그것을 명락소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락소전이 가져오는 당의 분열이 아마 민주당에서는 큰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네. 병립형 비례제로 네. 할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작은 불씨, 크고 작은 불씨를 안고 가야 될 텐데 네. 저는 그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이 본인의 이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그런 리스크를 위험을 피하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중간에 약간 명락 소전 얘기 갑자기 나와서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 했는데 결론은 이재명 대표는 위험을 회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비례로 도망갈 수,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의 표현 따르면 비례로 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식 실장님. 예, 저 이원욱 의원이 뭐 하신 말씀 중에 저는 도망간다. 저 표현은 정말로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시는 거죠. 선택. 네. 근데 저 선택이라는 것이 뭐 명분이냐 진리냐 이상이냐 현실이냐 이 선택이지 네. 뭐 원희룡이 오느냐 또는 뭐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지금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냐의 문제는 네. 이제 명분과 실리 이상 현실 사이의 고민인데 그게 이제 김대중 선생이 이제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현실적인 상황 감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 어떤 분의 계산에 의하면 지금 연동형으로 가고 위성정당이 창당이 안 되면은 네. 민주당이 26석을 국힘은 가져가고 민주당이 0석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네. 지금 저희 민주당이 최대의 과제가 뭐겠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엄혹하고 참혹한 현실이라고 했는데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선에 승리하고 또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탈환해 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뭐 의원총회를 한다니까 중지가 모아지겠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오늘 선거제 관련해서도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 난상 토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이탄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연동형 비례제를 사수해야 한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저의 용인정 지역구에 불출마하겠습니다. 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당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고전하는 험지 어디든 가겠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 네,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다들 예상 못했는데 라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근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얘기, 메시지가 뭐냐.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된다. 꼼수 위성정당 맞고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병리평에 완전히 또 반대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를 두고 어제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 병리평에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탄희 의원은 내가 불출마할 테니 내가 어디든 험지 가라고 하는데 할 테니 연동형 비례제 유지해야 됩니다. 라고까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굉장히 의원총회에서 좀 얘기가 난상토론 비슷하게 좀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탄희 의원 보니까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죠. 본인 지역구인 이 용인은 버리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탄희 의원 그러면 한동훈 장관 가는데 같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판사 출신이죠. 네, 한동훈 장관 검사 출신입니다. 약간 젊은 이미지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탄희 한동훈 같이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뭐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한동훈 장관 얘기는 또 어제 유상범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는 비례 후순위보다는 비례 선순위를 줘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국회의원 한 자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그 인식이 돼 있고요. 예.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그 보수 우파의 하나의 지도자로서 성장하길 바라는 게 일반 이제 당심이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양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또 비례 얘기가 나옵니다. 이탄희 의원이랑 또 붙는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니까 또 비례 얘기가 나와요. 한동훈 장관 지금 여러모로 조커처럼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뭐, 네,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동훈표 이민청 연내 발표 유력. 네, 이민청 노동력 공급 그리고 불법 체류자 엄단하는 투트랙으로 가는 이민청 이게 연내에 발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선 성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민청 올해 안에 얼마 안 남았죠. 올해 안에 발표가 될 것 같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한동훈 장관도 이민청 발표 성과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출마해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그런 얘기 같이 나와요. 예. 근데 어디다 쓰느냐? 어디다 쓰는 겁니까? 여러 가능성들을 애당초 먼저 못을 박아놓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선거는 꽤 긴 시간이 남아 있고요. 네. 4개월 정도의 시간입니다만은 그 하루하루에 따라서 요동칠 수 있는 변화의 진폭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특히 올해가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총선에 대한 지역, 공천 등에 대한 일정들이 진행이 될 텐데 네. 지금부터 벌써 한동훈 장관의 특정 지역에 못을 박아놓을 이유는 전략적으로 하등이 없겠죠. 근데 조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모든 뉴스를 끌어당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선순위에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네. 비례대표로 선거를 뛰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치적 주목도는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라는 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상태 속에서 뜨겁게 맞붙게 되는 핵심 지역지가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정해놓고 네. 뭐 기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언론사마다 특정 지역의 기자분들이 전부 파견해서 다 그 공간에 일어나는 내용을 취재하게 되거든요. 네. 그중에 대한민국 선거판을 가장 뜨겁게 뉴스를 끌고 갈 수 있는 곳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특히 어려운 수도권 지역 같은 곳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그 대표적인 격전지 중에 하나가 종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 이낙연 전 총리 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붙었는데 그때부터 나오는 여론조사마다 한 번도 제대로 이기는 여론조사를 당시 미래통합당이 가져가지 못해요. 그럼 그건 종로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파생되는 선거였는데 당시는 종로, 광진, 의뢰, 오세훈, 고민정 그리고 동작에서의 나경원, 이수진 이 모든 중요 포스트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수도권 선거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중간의 중요한 요소에서 한동훈 장관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또 새롭게 영입되는 인재 중에 가장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 곳곳에서 선거를 끌고 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수도권에 출마하는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지역 선거일 수 있지만 사실상 주요 포스트이기 때문에 전국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주요한 치열한 격전지, 그곳에 가서 전체 선거를 좀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윤두현 의원님,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사실 네. 답변을 좀 하자고 손들은 건 딴 게 아니고 네. 이 비례대표 관련해서인데요. 비례대표요? 예, 그 연동형 비례대표가 마치 선이고 병립형 이런 것처럼 자꾸 기득권 운운하는데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가 준연동 비례대표자가 기득권을 타파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자가 이 기득권에 올라타는 것이다라는 그게 그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자는 당시 민주당이 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부 소수 정당하고 협의해서 제일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고 강행 처리한 법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말할 기회를 요청한 네.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이제 용처는 네. 이 선거는 바람 구도 인물인데 어느 쪽에 보내야 이른바 국민들이 감동하고 또 새 바람을 기대하고 해서 이른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이 네. 최대화될 수 있느냐 이 판단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시기입니다. 네. 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보내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 지금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오히려 정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역에 사실 이 적절한 게 뭐가 적절하냐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죠. 네, 그 고민을 지금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사실 아까 종로 얘기가 또 나왔죠. 한동훈 장관 종로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종로에 하태경 의원이 제가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근데 출마 선언 이후에 여내부 종로가 험지냐 하태경 출마 비판. 여당 내부에서 아니 하태경 의원 부산에서 삼선하고 이제 험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종로가 험지야라는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하 의원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또 들어보고 오시죠. 근데 내가 저건 좀 이상한 게 원래 종로에 최근에 보면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도 나왔어요. 네. 그때는 종로가 험지라는데 이견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내에서. 아, 그랬나 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 나올 때는 종로는 험지고 하태경 나오면은 험지가 아닌 거냐. 근데 이런 좀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로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예. 그래서 종로를 누군가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쭉 이제 당과 상의도 하고 여러 정보들 탐문해 본 결과 마땅한 대안이 없다. 해서 이제 저라도 깃발을 들어야겠다 해서 나온 거죠. 네, 원희룡 한동훈 장관 얘기가 종로에 대해서 나왔을 때 종로가 정치 1번지여서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하태경 의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로가 어려운 지역이고 누군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저라도 깃발을 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윤두현 의원님. 예. 지금 현재 최재형 의원이 종로에 있습니다. 보궐선거 좀 현역이에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저라도 깃발을 든 거라고 하면 최재형 의원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태경 의원이 최재형 의원께 이제 종로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최재형 의원께서 알아서 하시라. 뭐 이렇게 해서 아마 하태경 의원은 그것을 긍정적인 또는 양해하는 걸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태경 의원이 종로를 선택한 그 배경에는 최재형 의원이 당선될 때 그때 민주당 후보가 없었다. 네. 민주당 후보가 없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의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했다. 그게 이제 본인의
종로 출마의 명분인데 이 종로는 험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세 지역이다, 열세 지역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총선 전체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럼 거기에 누가 가서 상대 당의 누구랑 경쟁을 해서 네. 그 바람을 작게는 서울, 크게는 수도권을 거쳐서 전국으로 퍼뜨리느냐. 이게 달려있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서울로 옮기겠다고 희생과 헌신을 선언한 이후에 제 기억으로 한 50일쯤 될 겁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까 답답하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전체 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 대국적 견지에서 봐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하태경 의원은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종로라는 지역 자체가 가진 특수성이 있다. 거기가 뭐 험지라서 가고 안 가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전체 선거 전략이 굉장히 주요 포스트이기 때문에 그건 당 차원에서 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하셨습니다.